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에서 2024년 12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전국의 법학 교수들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에서 주관식으로 응답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식 설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권력기관들의 각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평가와 비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질문과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법치주의를 위한 선생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두 가지 문항입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권력기관들의 각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평가와 비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법학 교수는 어떻게 답변하였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쓰신 분들도 있고 또 길게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쓰신 그대로 옮겼습니다.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정부의 행정, 입법부의 권력 분립 원칙 위배가 가장 심각, 권한의 존중과 권한 행사의 자제가 필요, 민주당의 탄핵권 남용이 심각한 상태임, 검찰권 행사의 오남용, 검사 등 검찰 직원들의 직권 남용 등에 대한 엄벌, 행정권에서 명령 개정을 통한 법률 위반 행위. 5번과 6번은 좀 정부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 같고요. 7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심각하다. 오늘날에는 맞지 않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폐지 등 개헌이 필요하다. 8번 검수완박으로 경찰 부사의 부실이 도에 넘을 지경이고 김건희 비리에 대해 검찰은 너무 정치적 편향 기류에 흐르고 있다는 세평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됨. 법원은 지연 재판이 일상화되어 대법원까지도 조국 사건을 끌어 국회의원 만들어주는 등 심각함. 선관위 전부 해체하고 도 단위만 온라인 운영. 선관위장은 무보수 명예직. 선관위에 대해서 비판한 글이네요. 또 10번에 가면 각각의 고유 권한을 걱정하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상권 분립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에 대해 말한다면 이들의 권한 행사 대부분은 헌법과 국회법을 뛰어넘는 불법 행위다. 헌법의 비례성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 아니 노골적으로 무시, 파괴를 일삼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국회가 아니다. 불법 단체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좀 많이 쓰셨는데요. 13번. 거대 야당이 권한 행사를 빙자한 권력 남용 현상이 심각하다.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방해 또는 저지하기 위한 거대 야당의 권력 휘두르기는 헌법적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경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헌법 파괴적 의회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국회 해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초헌법 조치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헌법 파괴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필요한 것이라면 최후 수단으로서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는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당 해산의 강제 조치 이전에 먼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입법부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구성원들이 수치스러운 정치적 내지 개인적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건전한 상식과 이치에 어긋나는 어불성설의 행태를 자행하여 처참하게 망가졌다. 심지어 이에 방해되는 사정기관의 폐지와 축소가 공공연히 추진되는 비정상이 지배한다. 15번은 사법부는 신뢰를 잃었고 국회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또 16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 만능주의,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대 야당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헌법의 설계자들이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비상식적인 차원에서 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입법권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정부 기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 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는 정부의 견제 기능이 오히려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입법부의 다수 일당의 독재가 어떤 민주주의적 폐해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는 예를 쌓아가고 있는데 이 경험이 나은 미래의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정권도 반법치주의적이고 야당도 반법치주의적이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지나친 면이 있고 권력 분립 원리상 전혀 통제받지 않는 최고의 권력으로 생각함,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야 함. 21번 민주법치국가에서 입법부에 의한 권한남용은 행정권의 수반에 의한 권력남용보다 국민과 사회 일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함. 현재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모두 문제라고 생각한다. 입법부는 입법권을 남용하여 헌법 질서를 해체하다시피 하고 있고 사법부는 정치적 성향과 여론에 휘둘려 법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권한 행사나 관련 제도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역량과 자질 면에서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에 크게 미흡한 형편이다. 민주주의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민주주의가 모든 것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 어찌하여 선의 많은 요소들 가운데 민주주의가 초월적인 우위에서 서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추상적 원칙 사이에 위계구조를 세우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학계에서도 법 원칙 사이에 서투르게 위계질서를 세우려 한다. 그 결과 소위 과거사법 전공 교수들의 행포가 너무 심하다. 헌법 교수들이나 국제법 교수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모여 움직이면 나라가 휘청거린다.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수정주의가 판치며 인문학품이 인문대를 죽이고 있다. 이분은 아주 간단하게 썼습니다. 다수결의 남용 딱 두 단어로 쓰셨네요. 또 국회의원 지나치다 이렇게 쓰신 분도 있습니다. 26번 국회에서는 여당의 독주가 심각하여 대한민국의 근본인 공화주의를 뒤흔들고 있다. 아마도 이분은 야당을 여당으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당이 독주하고 있는 건 아닌 건 분명하죠. 네. 아마 이건 잘못 쓰신 것 같고요. 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심각한 국민 권익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너무 지연되어 국민의 억울함 해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딱 네 글자 쓰신 분도 있습니다. 후안무치. 28번 현재 대통령제의 부정적 측면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은 상호 소통과 타협이 전무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능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통령제의 장점은 결여된 채 정치적 대립 상황에 최소한의 개입만 요구되는 사법부의 법적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에 대한 그동안의 탄핵은 국회가 사법 절차에 정치적 압력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29번 검찰 등에 의한 자의적인 법 적용 내지 수사 등의 권력 남용, 정치 권력에 의존하는 중립적인 권력으로서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태도, 마지막으로 여야가 정쟁하느라 중요한 법안 검토 및 처리를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이 아닌가, 행정부와 입법부가 그만 권력 다툼하고 또 이렇게 쓰신 분도 있습니다. 총 53분 중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들의 각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 주관식 설문에 응답하신 분은 30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법치주의를 위한 선생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설문에 대해서 법학 교수들은 어떻게 대답하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입법부의 위헌적 권한 행사를 차단해야 할 방법이 가장 중요. 2번 해방 이후 계속되어 온 대통령에 의한 특별 사면의 남용으로 인해 온갖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다시 선출되는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없음. 3번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미국 하원처럼 국회의원의 2분의 1을 교체하는 제도로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했으면 좋겠음. 임기 조정, 지역구의 강력화로 지역 이기주의적 예산 배정 방지 등. 그러니까 이분은 총선을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보다 임기를 서로 이제 교차해서 반반씩 이렇게 뽑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4번 헌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치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5번 20세기 중반 이후 폐기된 천박한 법 실증주의가 되살아났다. 전 정권부터 지금은 다수당이 법률적 불법을 마구 자행하고 있다. 사실상 독재다. 벌써부터 우리는 법치 국가가 아니다. 다수당과 정부 간 싸움만 있다. 이런 불법 상황 앞에서 필요한 법학자들의 목소리는 없거나 미약하다. 우울하고 매우 부끄럽다. 다음 분은 5글자를 쓰셨습니다. 딱 민주당 해산 이렇게 쓰셨네요. 7번 안정적인 정당 정치의 확립을 위한 정당제도, 공천제도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 가령 철새 정치인을 배제하는 체계 구축 등, 그리고 선출직, 특히 각종 의회, 그중 국회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제도적 대비와 법적 대처가 너무 미흡하여 속히 개선해야 한다. 가령 상호 견제를 위한 양원제 추진, 의원의 각종 특권에 대한 재조정 등 대규모 시위와 관련하여 시간, 장소, 방식 등에 대한 교통소음 등 생활 안정 차원에서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를 써주셨습니다. 8번 법관의 정치적 오타가 났죠.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하여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군요. 엉터리 판결을 예사로 해도 그런 대법관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9번 입법권을 대폭 줄이고 국회의원 정수 200명, 지자체장과 같이 3번까지만 하고 더 이상 못하도록 해야 함.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정치권은 기득권, 특권화되고 있어 이 구조를 빨리 깨트려야 진정한 법치 국가가 될 수 있음. 10번 제대로 된 실질적 법치주의가 필요함. 11번 정치가 법치를 압도하는 세상, 정치 과잉이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세상에서 사법부의 독립, 특히 법관의 양심의 자유가 발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12번은 3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1.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2. 비대한 경찰권 행사 제한. 3.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출의 선거제. 13번은 좀 많이 쓰셨습니다. 국민들이 어느 일당이 법안을 독자적으로 통과시킬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좋은 경험을 축적해야 할 텐데 그것은 결국 국민의 수준에 달려있는 문제겠죠. 바람직한 법치주의는 법원, 검찰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중립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독립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중립과 공정, 법치주의적 법집행이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법관, 검사, 경찰, 감사원 등 이른바 감찰, 수사, 재판 등 관련 기관에 근무한 자들은 원천적으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퇴임 후 5년 이상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작금의 혼란은 대부분 정치교수, 정치판사, 정치검사 등이 만들고 있습니다. 14번 각 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상호 존중하는 속에서 상호 견제가 되어야 한다. 15번도 간단하게 써주셨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실질적인 법치주의에 집중하여야 함. 16번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안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한도에서는 공영방송으로 공개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제공함과 아울러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아니라 국민 대표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7번
제도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인적 문제가 크다고 보기에 현 주류 기성세대인 5, 60대가 뒤로 물러날 때가 되어야 그나마 나아질 것으로 생각함. 18번 영미법의 법치는 인간미를 내포한다. 이것이 없이 기관이 뒤에 숨어 부품화되어 눈먼 칼날로 내려치는 잔혹함에 빠진다면 독일 국가사회주의당 독재와 다를 것이 없다. 한국의 정치 과잉 현상은 당독재, 그것도 이데올로기적 당독재의 성격을 띈다. 좋게 말하여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열사숭배의 원시 종교의 집단 마취적 광란이 한국인의 정신세계의 밑바탕에 깔려있다. 19번 상권분립의 정신과 다수결에 대한 정확한 이해. 20번 국회 견제기구 필요. 21번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차선책이다. 여야가 법정 투쟁으로 정치가 너무 사법화되어 있다. 사법 만능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한편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국가 수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켜 놓은 점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을 보지 않고 법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보는 정치인들이 법치주의를 망치고 있다. 정치 문제를 사법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법이 정치화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22번 대통령의 무능은 정치적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의 책임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은 헌법 개정이라는 공허한 사안에만 매달린 채 전공의 파업 등 국민에게 절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 해결을 위한 태도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반사이익만을 취하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일선 공무원에게까지 탄핵 소추를 남용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성실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3번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남용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검찰 권력이 보여주는 검찰권 행사의 극단적인 남용의 해소가 필수 불가결하다. 24번 각각의 권력 분립과 견제 인정.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53명 중 24분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4개의 응답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만 그 안을 찬찬히 뜯어보면 지금의 어떤 시국에 대한 심각한 현실 인식 그리고 구체적인 해법까지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까지도 제시되고 있지 않은가. 향후에 어떤 정책, 법률 또 나아가서 개헌과 같은 헌법을 바꾸는 그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진지하게 한번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